현공오행하고 하겠습니다. 뒤에 부경 있죠? 예. 그 부경. 이제 이 현공오행이나 뭐 뒤에 부경은 별로 그다지 심도 있게 안 하겠습니다. 거기가 그다지 좀 심도 없는 부분들은 그냥 좀 지나가고 그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뒷부분 또 현공오행 하는 부분은 그 본질이 그 음양 구궁에 의한 또는 음양 오행에 의한 그런 그 이론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나가면은 소화가 들을 땐 듣는데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이제 하신 거 이 5월 2일 날 가지고 오세요. 제출하세요. 그래, 예. 5월 2일 만약에 미제출자는 그 책 이름에서 명단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행여 미제출자는 출판 기념일 때 나오면은 이름이 없어가지고 서운하실 테니까 일단 다 내시면은 저희들 처음 약속대로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을 집약해가지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다 그렇게 등재는 아마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참여 인 명단만 함께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나눴던 대로 청호경 해역본이 우리 학회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학회 회원들이라도 한 번씩 나눠줘가지고 그 숙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이제 강좌 중에 현지 사진들을 이제 뭐 찍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호경 내용에 부합하는 현지 사진을 좀 싣고 그런가 하면은 또 현장 요 문장은 어느 지역의 누구의 묘소에서 앞에 안산이 요 문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면 더 좋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가 되시면은 좀 더 여기에다가 우리 회원님들이 첨부를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풍수 도면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첨부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윤독을 해가면서 타자를 치고 1차 윤독하고 2차 윤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협원에서 둘러 해가지고 여러 번 교정을 겪으면서 우리 한번 내보는 것이 정말로 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은 앞으로 저희 회원들이 차츰차츰 출판 저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로부터 우리 학문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함께 해 주십사고 그래서 지금도 행여 노트 정리를 안 하신 분 계신다면 지금 노트 정리해도 아직도 5월 2일 뭐 5월 말경 내도 또 가능합니다. 꼭 5월 2일 안 내도 그러니까 준비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행여 타자를 완성시켜 갖고 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디스켓으로 갖고 오면은 여기 와서 파일을 올려놓으면 훨씬 더 좋으라고 봅니다. 행여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갖고 오면 우리 스캔 받으면 되니까 사진을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징표입니다.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뭐 또 내일 또 그거 하고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호경에서 누누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뭔가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택술진선
다 했는데 하다가 그 불학이지하는 부분,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호경 전체에서도 이 불학이지하는 이 문장은 정말로 좀 틀을 벗어났으면서도 벗어난 거기에서 무엇인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장을 이거와 이 문장과 유사하게 한번 구사해 본다면 어떻게 해보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예적인 것을 제가 하나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공후 또 재상 또 외대지지 이렇게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료의 등급의 이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관료의 등급으로 수준으로 얘기한다면은 좀 더 확대한다면은 세상 모든 분야에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말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현지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성현지위다. 성현지위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공후지지라고 했는데 성현지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성현의 위치에 오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등소강 용마등기 했으니까 용마등기에 비추어 가지고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작게 내려올 수도 있고 즉 높낮이 상하를 갖다가 대등소강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 면대옥규 그 다음에 면대옥규는 이제 작은 것이죠. 그래서 면대형용 그 다음 자화기인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 갱우본방 하는 것을 갱우천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불학이지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청호경에서는 불학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공후의 위치가 거의 배우지 않고 도달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현의 위치를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만 일단 유출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청호경에 공후지지하고 유출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다면 청호경이 하는 공후지지는 크게 보면은 성현지위도 갈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일반 평민의 위치 또는 서민의 위치에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불학이지라는 개념이 배우지 아니하고도 이른다 하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미 살아있다는 자체는 불학이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학이지 하는 것이 자기가 그 깨쳐감을 어떻게 깨쳐가는가, 어떻게 불학하고도 이르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호경에서 공후가 불학이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르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달하다 이러한 개념하고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 그럼 도를 쓰지 왜 이 지를 썼는가? 지는 지극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도는 도달하다. 그 이러긴 이러는데 이렇게 지극하게 이르는 거하고 도달해서 이르는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기지지다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자를 썼을 수도, 공후가 아니고 부자지지, 부호지지, 뭐 이제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이 지자를 안 썼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이 부자는 공후에 비해서는 지극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자지지다 이러면은 토자를 썼을 것이다. 불하기도 했을 텐데, 이 공후는 이 도달하는 게 아니고 지극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고 이르른다, 배우지 않고도 지극해진다, 지존이 된다, 존귀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공후지지가 불하기지 하는 것이, 자, 부호가 불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성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현은 이를 지자가 아니고 알 지자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가는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아가는가? 자, 성현지지가 아니고 성현의 위치다. 성현의 위치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우리 청호경 문장을 인용해서 유사하게 만들어 본다고 치면은 대등소강, 아무리 높아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내려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높낮이를 높다고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낮다고 못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등소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면대에 옥규했는데 이건 면대 형용. 내가 거의 항상 얼굴로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형용들이 자화기인할 것이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화평하고, 그래서 화평하고 언제든지 화내는 일이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몸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참을성이 있어.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나 그거 못해,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소리를 안 해. 어려워도 그래 하는 것이야. 참아가면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성인이 될 수가 없다. 이래 갖고는 사람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무능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무천내에 해야 된다. 다시 또 하늘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하늘을 올릴 수도 있고, 하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돌아올 해, 돌이킬 해. 그래서 하늘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배우지 아니하고도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청호경의 이 문장 불하기지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좀 확대하면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고 한 것을 알게 돼. 알게 되는데, 그 아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대등소강하지 않고, 또 자화기인, 내가 참아내고 내가 서로 화평한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리고 아는 것은, 그리고 불하기지 하는 것은 성현지위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상지지는 수교이하고 대수양주하면 무상지기. 이것은 아주 평범한 말이죠. 그래서 재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교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단 수놓은 것처럼 얽혀가지고, 그렇다면은 자, 비단이 수놓는다고 하는 것은 공결이 없다, 무공결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교이 하는 것은
결함이 없다. 무공결이다.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산들이 이 둘른 것이 비단처럼 둘렀다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가 뚝 잘라졌다. 이런 비단처럼 둘른 게 아니겠죠. 그래서 비단처럼 둘렀다는 것은 그 잘라짐이 없다. 공결함이 없다. 그런데도 공결함이 없는 데다가 대수 콧물이 들어오는 그러면 최상지지다. 이것은 아주 풍수에서 아주 정론을 얘기한, 아주 근본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상지기 최고의 위치에까지 오르느니라 그 외대지지 했습니다. 그래서 외대지지는 대간벼슬 때는 사헌부 또는 벼슬아치를 탄핵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간은 주로 상소를 올리는, 상소를 맞는 그런 것을 그래서 대간 했는데 여기서는 외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대의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곳은 한문고치, 즉 수구가 완전히 교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세가 되는데 어떻게 교세가 되느냐? 높이 솟아서 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솟아서 교세가 되고 둔다배경 주리술이 짜잘한 산들이 주위에 술이 있고 필대행년 하면은 붓을 옆으로 석가래처럼 눕혀놓은 것 같으면 행어로 같으면 심행판사 이 이름이 바로 죽음을 판가름하는 그런 이름이라 창피죠. 높고 낮은 것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다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은 자 이제 요 문장을 앞에 향정음양 택술진선 향정음양 하는 요 부분도 향을 음양으로 이제 거의 가린다 하는 것도 사실은 택술진선을 말하기 위해서 어긋나지 않는 즉 술적인 부분을 여기에 암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택술편 이렇게 처음에 한 편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기하고 이 부분은 요거하고 따로 떼서 관부편 이렇게 이제 처음에 편을 갈라봤었습니다. 자, 관기지지 문필사비 어대쌍년 경검지위 남아동목 북수비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벼설관 기할기 갈지 땅지 거를문 붓필 꼬벌삽 꼬절삽 귀이 고기어 자루대 두쌍 관련될 연 이어질 연 서방겸 경세금 갈지 자리 위 남영남 불하 동력동 나무목 북녘북 물수 나절비 또는 더러울비 제주기 능통할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기지지 벼슬을 해서 기하게 되는 그러한 땅은 그러한 곳은 문필이 사비한다 했습니다. 문필 여기에서 문필을 꽂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기자는 어조사 그렇게 말한다 하는 어조사로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귀를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문필을 귀에 꽂은 것 같다 말이 되죠. 우리가 목수들이 귀에 꽂으면 사람도 문필을 귀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문필을 꽂은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 이것은 그냥 조사로 문필을 꽂아놓은 것 같다. 만약에 문필을 꽂다면은 붓통 문필통에 꽂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에 꽂는 거하고 통에 꽂는 것하고는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판사필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판사필
어서 오세요. 앞에서는 이제 판사필, 심형 판사 있으니까 판사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판사필이라는 것은 필대 행렬을 가지고, 이제 이 필대 행렬 가지고 판사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크게 횡으로 숟가락처럼 놨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숟가락을 이렇게 눕혀놓은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판사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일자문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판사필은 심형 판사뿐이 아니고 문성은 문장. 그래서 필 중에 가장 높은 필이 뭐겠습니까? 가장 높은 필이 바로 이 문장을 뜻하는 것이겠죠. 필 중에 가장 높은 필. 그래서 필성이 가장 좋은 필은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장이 아주 뛰어나는 문장, 예를 들어서는 송광 선생의 무슨 별공이가 있죠. 송광 선생 예? 이제 그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가장 뛰어난 필이고, 그다음 이제 그 일자문성 또는 도지필, 거꾸로 도자 해가지고 땅도자, 이러면 땅에 엎어놨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이것도 역시 일자문성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의 일자문성이 그러면 뭔가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갖고는 이제 좀 부족하겠죠. 한 줄만 있어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 끝이 이제 있어야 되는, 끝이. 예를 들어서 일자가 왔다.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러면 붓끝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붓끝이 좋아야죠. 붓끝이 쫙 이러면 붓끝이 좋은 거죠. 이러면 이야 일자문성 대필이 나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 끝이 일자는 일자인데 끝에서 이렇게 기울어 왔다. 이러면 이건 붓끝이 어떻습니까? 뭉뚱해가지고 이건 옳은 붓이 아니죠. 그래서 붓끝이 예리한 것. 그래서 그 예리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필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훌륭한 필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창금과도 같아가지고 사실은 창금기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둥그런 봉 뒤에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이런 것이 만약에 위험하게 있으면 이제 이 창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금이 되면은 창자를 어떻게 써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창금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창금이 되면은 이것은 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붓을 보고 야 여긴 문필이 있는데 저 문필은 환쟁이밖에 안 되겠다, 그림쟁이밖에 안 되겠다, 또는 저거는 만화밖에 못 그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럼 어떻게 그러냐? 자, 이러면은 뭐 이제 이필산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필들은 붓끝이 망가진 붓이에요. 그래서 붓은 붓끝이 아주 예리해야 그것이 이제 도지필이든지 또는 일자문성이든지 이 붓끝이 아주 예리하게 나와줘야 이것이 참 착 만약에 청룡 또는 백호에서 착 열어가지고 끝이 예리하다면 이런 것은 참 아주 뛰어난, 또는 이러면 아주 뛰어난.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이렇다. 이러면 이제 옥녀봉이다. 이렇게 보죠. 붓은 붓인데 옥녀봉이다. 그래서 그 붓의 좋고 나쁜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문필사비 하는 것이, 문필사비는 만약에 이 이자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어조사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조사로 생각하면 해석을 하면은 자, 이러한 보통이 있는데 붓을 꽂아놨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필사비죠. 어조사로 생각하면. 그러나 기에다가 딱 이렇게 꽂아놨다. 이건 해석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둥그런 봉우리가 있고 또 앞에 안산 또는 이 산들이 나열돼 가지고 이런 게 탁 이제 이랬으면 이거는 또 이 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청오경을 고전을 해석하면서 고전은 항상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전 해석을 하는 거 보면 단조롭게 자기 주장에만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때 어느 것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폭넓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필사비, 그래서 관기지지는 문필사비 해야 된다. 자, 그럼 관기 배설을 해서 기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필통에 문필을 꽂아놓은 거 이것만 치면은 이거는 사실은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관기, 귀를 해야 됩니다. 귀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동그란 봉 앞에 이런 일자무선 이게 귀죠. 그래서 사실은 관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문장일 따름입니다. 이거는 관입니다. 그래서 관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말이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어대가 쌍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대가 쌍년. 자, 고기 잡을 고기와 자루대, 고기 자루입니다. 자, 고기 자루는 늘어지게 마련입니다. 고기를 담아서 이제 자루를 들면 자루가 그 물이 흐르고 할 테니까 늘어지게 마련. 바로 이것을 어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자루가 늘어졌다, 자루가 안 늘어졌다, 이건 다르죠. 일반적으로 자루는 늘어지지 않는다고 치면은 자루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자루가 늘어지는 것. 자, 자루가 무거워서 늘어진다고 쳤을 때 이래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러한 모양 형태가 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포개져 가지고 요 부분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 쌍년 서로 두 개가 서로 이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루가 옆에 또 이러한 자루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쌍년이죠. 만약에 이 쌍년이 해도 이 쌍년이 이제 급수가 있겠죠. 좀 더 높은 격, 좀 더 낮은 격이 있겠죠. 자, 이러한 자루가 하나 있는데, 고기 자루가 하나 있는데, 자루가 이렇게 있다. 이건 쌍년이 아닙니다. 이건 참다운 쌍년. 이건 늘어져 가지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건 호로라고 합니다. 호로. 노자가 참 이게 뭐 어떻게 쓰는데 있습니다.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호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호자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원래 이제 고전에서 이거는 자손들이 잘 살긴 잘 사는데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먹고 논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사느냐? 선대에 이제 어떤 유업이 있거나 어떤 공운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잘 사는데 별 하는 일이 없다. 힘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디가 쌍년하려면 여기 어디 쌍년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건 쌍년이 아닙니다. 이래 되면은 요걸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에? 이건 어디 쌍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건 쌍천이라고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귀자를 귀로 새겼을 때는 여기에서 어대 쌍년이 맞아지는 겁니다. 이 머리통이 이 자루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대 쌍년 하면은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경검지 위에 있어야 된다. 경검, 즉 서방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하동목 북수비기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하요, 동쪽에는 목요, 북쪽에는 순대. 이것들은 낮은 그러한 능통한 제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필봉에 있어도 문필이 사비를 해도 그 방위가 남하동목 북수에는 좀 낮다.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경검에 가 있으면은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하동목 북수하는 것이 어대 쌍년이 꼭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경검 나왔죠, 남하 나왔죠, 또 동목 나오고 북수 나왔습니다. 즉 오행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나왔다는 것은 이때에 즉 한대에 남하동목 북수비기 이것을 충분히 논할 수 있을 만큼 오행학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도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석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양봉이 양원봉 상년 양 두 개의 원봉 둥근봉우리가 서로 이어지면은 시위어대 이것이 어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개의 이러면은 이제 그 어대인이라 서방 출적 위 검어대 서방은 검어대요 주 간기 주로 벼슬을 하고 기하게 된다. 남방 출 화어대 주이가 남방에 있으면은 의수를 할 수 있다. 의사가 난다 했고 동방 출 위 목어 주 성도 했습니다. 동방에서 나오면은 목어라고 하는데 주로 성도가 된다 했는데 이 여기에서 성도는 그 당시의 성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는 귀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요사이는 스님들이 성도가 상당히 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풍수적인 개념에서는 첫째, 이제 무후가 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즉 우리가 이제 조선조에서 성도를 편마해가지고 음양학을 썼던 그런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당대에 양유성 선사가 주석을 단 성도는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는 기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북방출 수어대 수어 주어인 어부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유각이 수토속이 산유길기 인방소주 문필지지 필체미세 제복불수 허치제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유각이 수토속이 산유길기 인방소주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고 문필지지 필체미세 제복불수 허치제예 이 문장은 전혀 앞문장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글자를 보면은 땅지 있을유 아름다울까 기운기 따를 수 흑토 바소 일어날 기 맷산 있을유 길알길 기운기 인할인 모방 바소 임금주 그럴문 붓필 갈지 땅지 붓필 뾰족할첨 써이 가늘새 뭐든지 복복 안입을 따를수 빌허 달릴치 제목제 예돈예 제주예 예돈예가 아니고 제주예죠. 그래서 제주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해를 한다면은 지유각이 땅에는
아름다운 기운이 있다. 근데 그게 뭔가? 수토속이 흙을 따라서 일어나는 바이니라. 산유길기 인방소주 산에는 길한 기운이 있느니라. 인방소주 방위로 인해서 주관하는 바이다. 문필지 문필의 땅은 필지미세 붓이 필이 뾰족하고 가늘므로써 제복불수 모든 복이 따르지 아니하니라. 헛지제에 헛되이 제에만 달리느니라. 헛되이 달리는 제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를 본다고 치면은 지유과기 수토속이 산유길기 인방소주, 지유과기 수토속이에 상대하는 문장이 산유길기 인방소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구를 만들어서 두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문필지지 필점에서 제복불수 허지제는 전혀 위의 문장하고 언급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을 날벼락처럼 갖다가 툭 던져놨습니다. 자, 던져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짚어봐야 되느냐? 지유과기, 그 다음에 하고 밑에 산유길기가 상대되는 문장이고, 수토속이하고 인방소주가 상대되는 그런 문장이죠. 그렇다면은, 자, 땅하고 산하고 얘기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지는 뭔가? 지는 지혈, 땅의 혈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산 하는 것은 산용,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우리 풍수에서 산용과 지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위에서는 지혈을 먼저 얘기했고 밑에서는 산용을 얘기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혈은 뭐가 중요한가? 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 산용은 뭐가 중요한가? 산용은 방향이 중요하다. 만약에 산용이 심리를 가는데 일직선으로 심리를 달린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죽은 사령이 되겠죠. 그래서 산용은 상하 좌우 굴곡을 하면서 그 달리는 그 방향에 주관하는 바에 그 기람이 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지유과기 지혈은 좋은 생토가 또는 좋은 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기가 뭉쳐진 것이다. 그래서 산용과 지혈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말을 했는데 그럼 이것으로 이제 끝나면은 문장 매우 단정하고 이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문필지지하고는 전혀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십시다. 문필지지는 필체미세하고 제복불수 허지제해야 한다 했습니다. 바로 그 지혈과 산용을 얘기해 놨지만은 여기에서는 뭐 제복불수하고 허지제해 이런 말을 이제 안 했는데, 여기에서 허지제해 이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 가지고 허지제해 헛되이 제주만 있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게 이제 문필지지 했습니다. 자, 문필지지가 어디서 나느냐? 수토속이 인방소주입니다. 문필지지라는 것이 그냥 안 하고 나느냐? 아니다. 문필지지라는 것은 수토속이 흙에 따라서 또 인방소주 방위에 따라서 그 문필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흙에 따라서 또는 이 지혈이 있어야 문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산용이 있어야 문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즉 지할에 따라서 인방소주에 따라서 방위에 따라서 흙에 따라서 문필지지를 쓰는데, 그 문필지지가 가늘고 뾰족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복이 따르지 않으니까 헛되이 제주만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필은 왜 여기서 문필이 나왔을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토속이 인방소주 때문에도 나왔지만은 그 앞서 문장이 뭡니까? 간기지지 문필삽이죠. 그래서 앞에서 간기지지 문필삽이 문필복만 있으면 관기지지가 되느냐? 아니니라. 허치제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딱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앞에 그 관기지지하고 또는 앞에 필대행연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연관적으로 짜여져 가지고 와가지고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허지제예.
재주만 있으면 뭐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이 허지제가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서 끝이 안 나고 또 다음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문장이 아주 또 이제 그 참 간결하고 재미있게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부지지, 원본근계, 폐보담내, 여천지지, 빈체지지, 난여산이, 달인대간 여시제지, 유음지공, 신령소주, 장불참초, 명활도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관기지지를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대부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기, 명예, 명분 이런 것이 더 앞서는 것이고 그 다음 대부는 왜 해야 되느냐, 헛지제야 할까봐 대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부자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대 부자부 갈지 땅지, 둥글은 봉우리봉, 세금 괴짝개, 조개패 보배보, 거듭답 올래, 가틀려 내천 갈지 이럴지, 가난할빈 천할천 갈지 땅지, 의지르울란 가틀려 헛털산 개미의, 사무칠달 사람인 큰데 볼간, 가틀려 볼시 뭐든지 가르칠지, 그 갈류 그늘음 갈지, 궁걸군 집궁 기신신 신령령 바소 임금주, 장사장 안위불 벨참 풀초, 일원명 가로알 도적도 장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의 땅은 원봉금계가 둥근 봉우리와 금계 같은 괴짝, 금괴짝 같은, 그래서 이 금계는 단정한 괴짝, 반듯한 괴짝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둥근 봉우리와 반듯한 괴짝이 있으면은 폐보담내, 폐보, 재물과 재물이 담내, 여기에서 답자는 원래 이 발벌답 또는 거듭, 중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자를 쓴 이유, 이 사람들이 글자를 썼다는 것은 회보가 담내한다. 그럼 거듭 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듭 오는데 어떻게 거듭 오는가?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은, 자, 답. 이 글자의 모양새로는 물 플러스 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자전에서 어다, 말이 많다, 말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야. 그래서 이 중야하는 이 거듭을 갖다가 거듭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많을 답, 이것이 더 이제 먼저죠. 말 많을 답. 그렇게 이제 이 말을 해야 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많은 것이 어떻게 말이 많느냐? 약수줄이요.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말이 많다. 즉 말이 많은데 물 흐르듯이 말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침없이 말을 자꾸 많이 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소불일, 이 물이 끓어 넘치는 것 같다. 물이 막 넘쳐나는 것 같다.